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보감 강의 시간입니다. 여름이라 막 성수기, 여름이 보통 한의원이 성수기이긴 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뭐 운동도 시작을 하고, 와이프도 바쁘고 해서 막 겸사겸사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녹화할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강의 준비는 다 된 파트들이 몇 개 있는데, 겨우겨우 짬을 내서 오늘 6시 반쯤에 출근을 해서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시겠죠? 물 잘 드시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이명 말 그대로 귀에서 소리 나는 거거든요. 단어들을 좀 볼게요. 요 첫째 문장하고. 이 명이라는 거는, 요거 있죠, 요거. 명. 입구자에 세조자가 들어간 건데, 울다, 소리 내다 명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명 현상이 있잖아, 공명. 공명은 함께 울리는 거지, 함께 울리는 거. 그게 어떤 거예요? 뭐 진폭이 갑자기 확 커지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공명 현상이라고 하고, 비명 소리 할 때 명자도 이겁니다. 그 비명 소리 할 때 앞에 비는 요거예요. 슬플 비. 예.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고, 장, 난, 명. 난 어려울 난이죠. 고장은 뭐 외로울 고 손바닥 장이잖아. 그러니까 손바닥 하나로만은 뭔가를 소리를 내기 힘들다 이거지. 고장난명.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명량. 이 지명인데 이 명량의 명이 이겁니다. 이 량은 대들보량이야. 거기 있잖아요. 명량해전. 이 깊은 원한들을 어이할고 뭐 그런 명언을 남기잖아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그 명량 지명에 요 명자가 바로 요 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명자는 뭔가가 울다 소리내다 명자라는 거고, 또 보면은 요거 신 있잖아요. 신. 이거는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거든. 어떤 뜻이 있냐면 키드니, 우리가 말하는 말 그대로 그 신장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고환, 음경, 신이야.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보통 그 오장육부의 신을 말하긴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그거를 특별히 안에 있는 신이라고 해서 내신이라고 해. 내신. 요 키드니를. 그러면 역으로 밖에 있는 고환과 음경 같은 경우는 외신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신이라고 한의 서적에 나왔을 때 이게 문맥을 잘 살펴서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다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보통은 요걸로 쓰이긴 해. 아시겠죠? 요걸로 쓰이는 경우는 정확하게는 내신, 요렇게 고환과 음경인 경우는 외신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정확히 보면은 해부학적으로 지금 요 키드니 있잖아. 요 두 개. 요게 바로 내신이고, 요렇게 이어져서 요 음경과 고환 있잖아요. 얘는 외신이라고 보는 거지. 이 내신 같은 경우 오른쪽 내신이 좀 처져 있는데 여기 간이 요렇게 깊게 요 위에서 강하게 무거운 간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약간 밑으로 처져 있고, 이런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좌신 우명문 그 설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잖아, 무조건. 분명하게. 어쨌든 요거 내신, 요쪽 두 개는 외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외신 중에 대표적으로 뭐 조금 나이 드신 분 아실 건데, 해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구신. 해구신. 뭐 바다의 개의 신이니까 물개죠, 물개. 물개의 신인데 이때 신은 키드니가 아니야.
물개의 음경과 고안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약재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완전 건조전이 이런 것 같은데 건조하고 나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아시겠죠? 말 그대로 음경과 고안, 물개의 음경과 고안, 뭐 정력제로 쓰였겠죠, 당연히. 해구신인데 현재는 뭐 멸종위기종 국제협약이 있거든요. 그걸로 거래가 중지된 그런 약재입니다. 해구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또 단어들을 잘 봐야 돼. 사실상 단어에 모든 한의학적 의미가 대부분이 다 숨겨져 있거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요거 감추다, 숨기다, 품다, 뭐 매장하다 장자거든. 감추다, 숨기다. 그러니까 안에 깊이 숨겨서 뭔가 안 보이게 하는 모든 그런 뉘앙스의 의미가 들어간 게 요 장자입니다. 오장육부할 때 장은 요거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요거는 아예 요약을 하면 그 감추다, 뭐 숨기다, 품다, 매장하다, 묻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요약하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상대적으로 뭐 좁은 공간 안에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변화 있잖아.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요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밖에서 볼 수 없게 들키지 않게 하는 것,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지. 안에 꽁꽁 숨기는 행위, 그게 장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흔히 일본인이 이런 거를 잘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소리장도라는 표현이 있거든. 소리. 그러니까 이 소는 웃을 소야. 웃다 소. 근데 이 리는 뭐냐면 표리 관계할 때 리거든. 표는 겉이잖아. 요 리는 뭐냐면 속. 그러니까 웃고 있으나 속에는 뭐 칼을 숨기고 있다 이거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숨기고 있는 어떤 약간 이중적인 태도,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장하다 할 때 장도 이거고, 우리가 그 소금 쳐서 좀 장기 보관하는 걸 뭐라고 하죠? 염장이라고 하잖아. 염장할 때 장도 이거고, 매장이 뜻이 두 개가 있잖아요. 보통 그냥 묻어서 뭔가를 감추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요 장자가 요 장입니다. 근데 다른 경우 있잖아. 뭐 고인을 어떤 매장하다 이런 뜻 있잖아. 시신을 매장하다. 이때 장자는 요거 아닙니다. 이때 장자는 장사 지낼 장이라고 해서 불초자에다 주울사자를 쓰고 이렇게 쓸 거야. 매장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뭔가 물품들을 고이 조금 숨겨서 묻어두는 것들은 요 장자를 쓰는데, 고인, 시신을 매장할 때는 요 장자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고, 아시겠죠? 장사 지낼 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명 파트가 조금 할 게 많아가지고,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제가 30분 정도 시간은 났었는데 이거를 못했어요. 넉넉 잡아 시간을 조금 충분히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오늘 특별히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요거 종자 있잖아. 종. 이거는 뭐냐면 마루인데 우리가 그 거실, 플로어, 이 플로어란 뜻이 아니고, 이 마루는 뭐냐면 산과 파도의 최정점 있잖아. 가장 높은 곳. 쉽게 말하면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어떤 지점. 거기를 마루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의 어떤 구조물로 생각하는 그런 거실, 이 느낌, 이 뜻이 아니고, 요 정자는 요런 뜻입니다. 뭔가 최정점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중에 이거 있잖아. 호두마루. 호두 맛의 가장 최정점이라는 뜻이겠죠. 요 호두마루. 이때 마루가 요 뜻이지. 뭐 체리마루 이런 것도 요새 나온 것 같던데, 아무튼 요 최정점 마루란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원이나 뭔가에 으뜸 가는 거,
으뜸 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게 뭐랄까, 대표적인 단어가 종교예요. 종교. 어떤 근원, 으뜸되는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쪽은 뭐랄까, 이론적이거나 실험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약간은 뭐랄까, 신념의 영역이거든. 뭔가 믿어야 되는 영역이잖아.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믿게끔 그거를 그 체계를 설정하느냐가 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가 어떤 근원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념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그 조선 왕조 때 왕이나 왕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 뭡니까? 종묘사직 있잖아. 종묘. 이때 종도 이거야. 아시겠죠? 요 종자는 그래서 호두마루처럼 뭔가가 최정점이라고 항상 요 종자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부분. 그리고 또 보면은 뭐가 있지? 뭘 봐야 되지? 요거 쥐자인데 쥐자가 두 개가 있어요. 얘도 있고 뭐도 있냐면 요 밑에 게 없는 것도 있잖아. 요것도 있거든. 그 두 개가 뭐가 차이 나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모으다, 걷어들이다, 쥐야. 뭔가 전방위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지. 이게 바로 이다입니다. 밑에 뭔가가 들어간 거. 그럼 밑에 요게 없는 경우는 요 취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다야. 그래서 취하다 할 때 취거든. 그래서 뭔가를 취합한다는 거는 모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 위에 취를 쓰는 거지. 요 취합 같은 경우는 요거를 쓰는 거지. 뭔가를 여러 방면에서 모아서 정리를 한다. 취합. 요때 취는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뭔가를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취사, 버릴 삽니다. 취사 선택을 하다. 이때 취는 그냥 갖다, 취하다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취를 쓰는 거지. 그래서 두 개가 뭔가 내가 갖는다는 뜻은 동일한데 이거는 단순히 그 갖는다는 뜻에 그치고 이거는 뭔가가 여러 방위에서 전방위적으로 모아서 내가 갖는 느낌이거든. 그 뉘앙스가 약간 추가된 단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십시오. 얼추 요 첫 번째 문장 단어는 다 된 것 같고 그 금원사대가 아시죠? 찾아보세요. 요한소, 주진영, 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장종정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중에서 요 위생보감은 뭐냐면 금원사대관 중에 한 명인 이동원 있죠. 비위론의 창시자죠. 이동원의 제자인 나천익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원대 사람이고 이동원의 제자입니다. 나천익이 쓴 게 이 위생보감입니다. 이 위생보감. 이 위생보감에 나온 요 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뜻으로 한번 볼게요. 대체적으로 시는 족소음경에 속하는데 또한 구체적으로 족소음경을 흐르는 정은 깊이 감추고 기는 귀라는 외부와의 소통 창구로 보내어 통하게 한다. 자, 이게 엄청난 생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족소음 신경은 뭐 12경락 중에 하나고 대략적인 루트를 한번 보죠. 이 족소음 신경은 요 발바닥 다 아시는 거 용천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발목 안쪽으로 이렇게 가서 복숭아뼈를 한번 감아쥐고 나서 쭉
다리 안쪽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신경이기 때문에 뭘 휘어감고 있어요? 외신을 휘어감은 상태에서 쭉 올라가는 거지. 뭐 신이 요 정도 높이 있겠죠. 그리고 쭉 계속 올라가서 여기 쇄골 안쪽에서 마감을 하는 거지. 이게 대략적인 족소음 신경의 노선도입니다. 이런 거 딱 머릿속에 박아 두셔야 돼요. 용천부터 시작해서 발목 안쪽, 다리 안쪽으로 가다가 외신을 끼고 한 바퀴 돌아서 거의 배꼽 정중선에 가깝게 위로 쭉 올라가서 결국 어디서 마감을 한다? 여기 쇄골 안쪽에서, 안쪽 끝에서 마감을 한다 이거지. 이게 족소음 신경의 대략적인 경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구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뭐 정도 흐르고 기도 흐르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신경을 통해 흐르는 정은 깊이 감추는 거야. 아까 요 장자를 쓴 거지. 장정. 깊이 감추는 거. 즉, 끌어 모아서 신에 저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신은 단순히 키드니일 수도 있고, 뭐 외신일 수도 있겠죠. 고환 같은 경우. 그리고 신에 속한 골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정도,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골에도 이렇게 골수 형태로 저장이 되잖아. 그래서 다 상통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요 신에 있다 이거지. 즉 정 같은 경우는 신의 어떤 모터가 뱅뱅뱅 돌아가면서 정은 키드니나 외신이나 골 같은 신의 어떤 이런 제반 조직 계통으로 정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신의 어떤 추동력에 의해서. 역으로 정하고 반대되는 양상의 물질인 기, 상당히 가볍죠. 얘 같은 경우는 뭐랄까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뭔가 조금 여러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거든. 자유롭게 공기 생각하면 되잖아. 원래 풍선에 그 공기를 주입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거부갈처럼 나오지 않지. 아이스크림 거부갈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동그래지잖아. 그게 뭐야? 전방위적으로 동일하게 날아가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지. 마찬가지야. 이 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체내에 약간 골고루 뭔가 퍼지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신이 또 모터를 막 돌려서 한쪽 귀라는 외부의 소통창고로 상대적으로 좀 집중시키는 역할을 신이 갖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이 정이라는 물질은 약간 구심적으로 체내 깊숙이 감춰버리고, 기라는 약간 발랄한 물질은 원심적으로 이동시키는 상이한 방향성의 그런 원동력이 요 신에 내재되어 있다는 요 문장입니다. 되게 중요한 문장 같죠? 지금 봐도. 이런 걸 딱 머릿속에 받고 계셔야 생리나 병리들을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문장들이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나중에 큰 틀에서 생리 병리를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참고로 귀는 족소음경만이 아니라 모든 경맥의 원천, 이거를 종맥이라고 합니다. 종맥. 아까 그 마루가 되는 맥이야.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뭐 있잖아. 한반도가 이렇게 위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요 중국 러시아와의 천연적인 경계를 형성한 게 뭐예요? 압록강 두만강이거든. 이렇게 가잖아. 그지? 압록강 두만강이 이렇게 가는데 이 압록강 두만강은 전부 다 여기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백두산에서 시원을 해서 이렇게 둘 다 내려갑니다. 높은 곳에서 시원을 해서 물이 쭉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정당하겠죠? 이런 느낌이야, 종맥은. 그래서 이 종맥은 약간 이 백두산 같은 느낌이지. 모든 경락에 원천이 모여있는 원천, 즉 그거를 종맥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는 뭐 족소음 신경이든 뭐 족대형 방광경이든 어떤 제반 12경맥이 되었고 여기는 종맥이 모여있는 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족소음 신경은 어쨌든 발에서 상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경락 고유의 어떤 흐름 방향성과는 별개로 모든 경락을 흐르는 물질들이 어떤 강의 원천인 요 산의 모든 전기가 모여 있는 그런 산의 정상처럼 이런 마루와 같은 곳이 귀, 즉 종맥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장은 요런 내용입니다. 계속 봅시다. 이처럼 신에 의해 그 방향성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정과 기가 조화롭다면, 즉 정은 구심성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기는 원심성으로 움직이려고 하죠. 신의 추동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조화롭다는 뜻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기는 약간 뭐랄까, 둘이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는 것은 기는 약간 정을 담고 정은 약간 기를 담는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정은 기의 어떤 운동력을 조금 도움을 받아서 좁은 영역으로 밀어 넣어지는 느낌인 거지. 뼈도 상당히 치밀한 조직이잖아. 어쨌든 그 속으로 밀어 넣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뭐 기의 강력한 동적 그런 양상이 필요한데, 이때 정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기를 닮아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 이러한 정은 그러면 응축성이 강하잖아, 물질 자체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뭔가 다방향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려는 길을 이라는 종맥, 이 종맥이라는 어떤 특정 목표 지점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정이 조금 도와주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닮은 거를 생리적 물질 간의 조화 관계라고 보시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의 관계가 이렇게 뭔가 괴리되고 유리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은 예전처럼 뼈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기는 귀로 집중되지 않고 전신으로 퍼져 버리겠지.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리적 물질들이 조화 관계에 있다는 건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성향을 약간 담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조화로우면 어떻게 됐어요? 신의 정을 깊이 감추는 생리적 작용은 강성해지는 거지. 그리고 귀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귀에는 이 기가 많이 집중될수록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겠지. 직관적으로. 그래서 오음을 명료하게 분간하여 들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티가 나는 게, 얘네들의 관계가 깨지면 귀로 뭔가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심하면은 병리적으로 이명이 들리겠죠. 그거를 지금 요 생리적 관계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즉 청력이 좋고 미세한 소리도 잘 분간하고 귀의 증상이 병리적 증상들이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신의 강력한 추동력 하에 정의 기를 귀라는 단일 지점으로 몰아가는 어떤 협력 관계가 되게 필수적인 거지.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신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명이 오는 거지. 그래서 젊은 분들도 이명이 왔다 그러면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다 원인은 아니야. 술이나 이런 원인도 있거든, 이명에는. 근데 만약에 이런 노화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명이 오신 분들은 그거는 조금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한의원 진료나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맨날 그 음양오행 이런 천인합의 이런 것만 하다가 실질적인 내용을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현업에 있지만
공부를 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원래 제가 공부를 이렇게 깊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체력적으로 좀 쉽진 않죠.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자, 그 다음 문장들 또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을. 자, 영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황제내경 영추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쭉 보자. 이거 어찌 어떤 하입니다. 그래서 이건 용법이 하필, 어찌 반드시 그거냐 이거야. 왜 하필 그거냐. 이 하필이라는 게 한자입니다. 한자 요 하자가 들어간 거예요. 요 반드시 필자고. 왜 다른 게 아니고 꼭 그거냐 이 말이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 선택을 했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하면 하사불성. 정신을 또 하사불성. 정신을 한 군데로 집중하면 그 어떤 일이든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약간 정신만능주의의 어떤 이런 중요한 문구가 있죠. 근데 이거는 한의학 공부하다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뭐랄까, 정신만능주의의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만 집중하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너무 약간 뭐랄까, 육체와 정신을 별개로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건강한 육체라는 전제를 깔고 요 말을 하면은 맞아요. 근데 이 두 개는 상호작용이 되게 커가지고,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발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일정량의 운동이나 이런 건 되게 중요하고, 밥 드실 때도 급하게 드셔서 소화 안 되고 이러면 또 집중 안 되거든. 특히 대변도 잘 봐야 되고. 대변 되게 중요합니다. 집중력 같은 거에. 대변이 며칠 안 나오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막 조바심만 나게 돼요. 그래서 위장계통은 상당히 편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게 정신은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물론 비범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육체를 초월한 정신을 갖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렇지 못해. 그 예전에 어디더라, 태국인가 어디서 어떤 스님이 분신을 한 적이 있죠. 앉아서.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정신력을 보여주셨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비범하신 분들은 정말 정신이 육체를 초월한 거야. 육체적 어마어마한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신으로 절명하기 직전까지 그거를 컨트롤 해낸 거지.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수양을 하신 거지.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육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에 집중을 하시고, 육체적인 건강 상태를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70점, 80점 이상으로 항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 장기 레이스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정신력도 하사불성 하다가 저런 이야기까지 넘어갔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자가 나오거든요. 요 사.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뭔가 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보면 돼. 심부름꾼, 시키다. 그래서 천사가 뭡니까? 천사할 때 사자가 요거거든. 요 천은 뭐야? 하늘천이거든. 하늘의 심부름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라는 뜻이 그런 뜻이고, 이 시키다사라는 뜻은 이런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씁니다. 사주하다. 뭔가 안 좋은 일을 시키다는 뜻 있잖아. 요때 사자가 요거고, 시키다. 주는 뭐냐면 약간 뭔가 부축이다야. 부축이다, 주. 뭔가 좋지 않은 일을 시키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사주라는 뜻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을 시키다, 이런 뜻인데,
이때 사자도 요 시키다 사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요 뜻만 먼저 봐보면 요 하기사연, 대체 어떤 기가 하기, 어떤 기가 사연, 연 그렇게 시킨 것인가, 만든 것인가는 뜻이야. 하기사연은. 아시겠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황제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명이라는 증상은 어떠한 기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인가? 자, 황제와 기백이 계속 문답을 하는 내용이 황제 내경이에요. 뭐 기백 말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주로 기백이 주인공입니다. 자, 기백이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귀는 이라는 것은 위에 나왔었죠. 제반 경맥의 원천, 즉 종맥이 모여있는 조직에 해당됩니다. 종맥지 소취야. 즉 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강이 시원하는 곳.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위의 내부가 오랜 기간 동안 공허해져 버리면 종맥과 연관된 하류의 맥들이 허해지게 되고, 종맥과 연관된 하류의 맥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맥에서 내려온 그런 지맥들 있잖아. 그로 인해서 경기가 모여있는 종맥으로부터 흘러내려가 버리는 기의 양이 과도해짐으로써 종맥이 허해져 이명이 약이 되어 버립니다. 종맥이 허해서 아래로 과도하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종맥이 결국 고갈이 되고 이명이 생긴다 이거야.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가 건강하려면 종맥이 조금 종맥의 기의 양이 좀 충분해야 되잖아. 백두산이라는 기의 원천이 충분해야 귀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든. 근데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지. 백두산에서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으로 이렇게 가는데 너무 비가 안 와서 여기가 말라버렸어. 그럼 여기서 과하게 흘러가 버려야겠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말라버린 거야. 여기는 말라버리면 큰일 나거든. 왜? 여기는 종맥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끌어다 쓰긴 했는데 이걸 끌어다 쓰면 여기도 없어지고 궁극적으로 여기도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명이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 문장은 종맥이 허했다고 하는데 이 앞에 종맥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여기 나왔듯이 종맥과 연관된 요 지맥들 있잖아. 12경맥 이런 거. 요런 것들이 먼저 특정 이유로 인해 공허해졌어. 여기서 뭡니까? 밥을 잘 안 먹어서 직접적으로 여기 가는 기혈의 양이 줄어들어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기혈의 양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지. 그게 선이야. 후는 뭐야? 얘네가 줄었기 때문에 얘네의 어떤 기를 공급하는 원천인 종맥, 귀에서부터 이렇게 기가 과도하게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리게 되고, 그래서 얘가 허해지는 게 그게 바로 뒤의 일인 거지. 아시겠죠? 이 선후 관계를 그래서 잘 이 문장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 뜻만 볼게요. 수가 허여 이명이 발생한 자는 반드시 정이 쇠한 상태이니, 즉 음허에 의해서 이명이 발생한다고 음허 즉 이명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경의 관점에서는 수가 뭡니까? 결국 전에 보여드렸는데 뼈 안에 어떤 골수 같은 거 있잖아. 이게 약간 수에 포함되는 느낌이거든. 이거는 다 근육이고, 근육들이고, 요 가운데 뼈 가운데 요거 있잖아. 지금 핀셋으로 약간 슥슥슥 긁어낼 부분이 있거든. 요게 수에 포함이 되겠죠. 골수가. 그래서 요 수가 허하여 이명이 발생한 자는 당연히 정이 쇠한 상태겠죠. 정이 쇠했기 때문에 수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수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골수 같은 경우는 정이 어떤 강력한 구심적
힘을 받아서 뼈의 내부로 진입한 결과물이잖아. 뭐 신의 추동력도 받고 기의 도움도 받고 기와의 조화 속에 정이 강력한 구심적 힘을 받아서 그 밀도 높은 뼈 속으로 침투해서 생긴 게 수거든. 그지? 그래서 이명이라는 증상은 정이라는 물질량이 부족하거나 두 가지지. 정이라는 물질량 자체가 부족하거나 이 구심적 힘 자체가 부족해서 정은 조금 생겨나긴 했는데 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생기겠죠. 그래서 단순히 정 부족 말고 이 구심적 힘 자체도 떨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 제가 볼 땐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음화라고 보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음화라는 것은 정이라는 물질의 절대량 자체만 적은 상황이 아니야. 물질량 자체도 적을 뿐더러 이 구심적 힘 자체도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수허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태를 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화 같은 경우는 이 증을 쓰는 거야. 음화증. 증후군이잖아. 얘 정이 부족한 거는 뭐겠어요? 예도증이겠고 구심적 힘이 떨어진 상태도 요 증을 쓰겠지. 개별적인 증상들이니까. 이런 개별적인 증상들이 합해져서 음화증을 형성하겠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이 왜 수가 허에서 이명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약간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돼.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이 수호가 나타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정기의 부조화로 볼 수 있거든. 물론 신의 추동력이 약하거나 정 자체의 절대량이 적어서 수호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지? 만약에 이거를 정기 부조화로 이해를 하면은 골 내부로 진입 가능한 정의 양이 대폭 감소된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정의 양이 일단 적어지면 두 번째로 어떻게 돼? 아까 말씀드렸다. 기라는 거는 원래 전방위적으로 퍼지려는 속성이 있다고. 근데 정과의 조화 속에 귀, 종맥으로 약간 몰려가려는 경향성이 추가적으로 생기는데 정의 양이 적어졌기 때문에 종맥, 즉 이로 집중되는 경향성 자체가 감퇴된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두 문장만 더 하면은 요 이명 파트가 종료가 됩니다. 조금 집중을 해 주십시오. 금방 끝낼게요. 그래서 여기 이 두 문장은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이명의 이유들이 뭐예요? 정이 허하거나 수가 허하거나 종맥이 허해서 생기는 이명들을 계속 다루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 외의 원인이야. 반드시 이것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원인에 대해서 이명이 생기는데 그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준 거야. 혹시 이명하면은 정허, 수허 이런 걸로 완전히 못 박아 버릴까봐 이거를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나중에 6기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미리 한번 또 설명을 짚어 드릴게요. 풍열이 있습니다. 풍열. 이 풍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 6기 중에 대응관계를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풍과 화를 대응관계 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쉬워요. 열은 뭐랑 대응관계 있겠어? 한. 그지? 그리고 조는 뭐랑 대응관계 있겠어? 습하고 대응관계 있겠지. 이들은 확실한데 이거 하나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람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바람이 센 날 빨래가 잘 마르잖아. 빨래가 마른다는 게 뭡니까?
그 옷에 이렇게 축축 묻어있던 액체 상태로 있던 들러붙어 있던 H2O가 어떻게 돼요? 바람 때문에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지? 적당한 열기와 함께. 그래서 이 풍이라는 것은 이동시키는 거야, 이동. 대놓고 말하면 화학적 변화 없는 물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풍이라는 것은. 자, 그럼 얘는 뭐겠어? 화학적 변화야. 느낌이 빡 오십니까? 화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그 분자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를 말해. 우리가 너무 왜 화라고 했냐, 열하고 헷갈리게. 우리가 너무 추워지거나 그런다고 해서 분자 구조가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뭐 H2 같은 경우는 추워진다고 해서 그냥 얼음이 될 뿐이지 H2라는 분자 구조 자체가 바뀌진 않잖아. 근데 어쨌든 고열을 가하다 보면은 모든 어떤 조성들이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이걸 화라고 표현을 해버린 것 같아. 화학적 변화 같은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6기의 포인트는 이거야. 다른 거 열한 조습은 뭐예요? 이건 온도적 측면, 얘는 습도적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 풍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변화를 가하긴 반한데 이거는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상태, 이런 거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상태라고 정리를 하면 되게 깔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온 6기 시간에 6기 파트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지금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명의 주 원인으로 이 두 가지를 삼고 있거든. 뭐 풍열과 주열을 예로 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열성이긴 열성이야. 그지? 열성이긴 열성인데 둘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세요. 주열은 술입니다. 주는 술입니다. 술을 자주 마셔서 생기는 열이겠지? 뭐가 달라? 작용 기점이 다른 거야. 풍열 같은 경우는 외부, 즉 피나 외부, 즉 피부나 폐, 요런 곳에서 침투해서 안쪽 깊은 곳으로 지향하려는 그런 방향성의 사기가 풍열이라면, 주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얘도 위도 외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술은 어쨌든 위로 들어오잖아. 위에서부터 흡수돼서 안쪽 깊이 들어가는 거지. 작용 기점이 다른 거야, 기점이. 그래서 우리 몸을 크게 되게 러프하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이게 몸통이야. 우리가 요 피부만 바깥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입구멍부터 시작해서 요 대장 항문까지 얘는 다 사실 솔직히 다 뚫려 있는 거거든. 외부와 연결되는 곳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작용 기점을 얘만 외부라고 하기엔 좀 거시기 하죠. 그냥 외부라고 해야 될까요? 둘 다. 근데 이 주열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풍열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버피하고 푸시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게 좋습니다. 푸시업 열심히 해보십시오. 어깨 뭉친 것도 좀 생각보다 많이 풀리고 괜찮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한자를 보시면은 요거 불화자에 적을 소자가 있잖아. 불화에 옆에 적을 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볶을초야. 볶을초. 볶다. 볶음밥 할 때 그거 있잖아. 볶을초야. 볶을초. 그래서 초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초흑. 약재를 법제할 때 초흑까지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볶아서 완전 까맣게 될 때까지 볶는 거를 초흑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법제도 있어요. 밀초라고 합니다. 밀이 뭐예요? 꿀. 꿀에 축여서 볶는 거를 밀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약재를 가공하는 방법 중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다리다. 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분량이 줄어들죠? 쫄이다. 전자야. 그래서 우리가 주전자라고 하는데 주전자 앞에 주가 뭐냐면 술주자예요. 주전자. 저는 이거고. 술을 조금 달여서 먹는, 따뜻하게 해서 먹는 그런 용기를 주전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약을 따리는 거를 뭐라고 하죠? 탕전이라고 하거든. 탕전실, 탕전. 이때 전자가 바로 요거 다리다 전자고, 우리 그 제사할 때 먹는 육전 같은 거 있잖아. 그 전자도 요겁니다. 그리고 요 복자는 생각보다 뜻이 되게 많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옷이야. 옷. 옷 복자야. 그래서 이거 뭐 의복할 때 복이 이거겠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따르다. 따르다 복자도 있어. 이건 뭐가 있냐면 그거 있잖아. 복종하다. 굴복하다. 이때 복자가 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쓰인 게 약을 마시다, 복. 뭔가를 마시다고 할 때 특별히 약을 마실 땐 요 복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약을 복용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커피를 복용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 그지? 그래서 특별히 목적어가 약일 때 요 복자를 쓰는 것이. 그래서 복은 뭐랄까 되게 약간 연관성 없어 보이는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의미가 결부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옷, 의복, 따르다, 복종, 불복, 약을 마시다, 복용. 요 세 가지로 다 쓰인다는 거, 요 복자는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럼 뜻을 보죠. 풍열 혹은 주열에 의해서 발생된 이명에는 통성산에 지각이나 시호나 남성이나 길경, 청피 혹은 형계, 주초를 가미해서 달여서 전복, 달여서 마셔야 한다. 처방을 대놓고 설명해 주죠. 자, 이게 통성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처방이니까 짚어 넘어가죠. 짚고 넘어가죠. 통성산, 산약. 이거는 방풍통성산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풍통성산인데 되게 유명한 처방이야. 이거는 주치증이 엄청 많은데 일단은 치제 풍열, 모든 풍열을 치료하고 그리고 해 풀어준다. 주상, 술로상에서 생기는 열독, 해 주상 열독, 그 주열을 풀어준다 이거지. 주의 열독을 풀어준다 이거지. 풍열과 주열을 풀어주는 약인데 완벽하게 부합하죠. 요 풍열 주열 이명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처방이 요 통성산, 방풍통성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특이한 게 군약이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명 풍열 주열로 인한 열증에도 쓰지만 이게 약간 뭐랄까 급성 염증으로 해서 뭔가 어디가 부을 때도 되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들이 한 3살인가 4살 때 소변을 보는데 아빠 고추가 좀 아프대. 그래서 보니까 고추가 막 부어 있는 거예요. 좀 탱탱 진짜로. 이거 완전 시급합니다. 다른 부위도 아니고 뭐 발목이나 이런 데 부은 것도 아니고 고추가 부으면 되게 시급하는데 그래도 차분하게 이 방풍통성산이 마침 집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먹였거든요. 이거 되게 쓰거든 약이. 그래서 이거 먹어야 병원 안 간다고 해서 잘 먹였는데 한 번 먹었는데 이 고추 염증이 싹 사그라들었어. 뭔가 염증이 생겼었겠죠. 일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잘 들었던 약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군약, 즉 이 군약이 뭐냐면 어떤 처방을 구성하는 되게 용량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그런 그 처방을 대표하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거든. 군약을. 이게 군약이 뭐냐면 활석이에요. 활석.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떠오르시면 아시겠는데 그 활성 맞습니다. 그 모스 국기계에서 가장 부드러운 광물 있잖아. 가장 단단한 게 뭐야? 금강석이잖아. 다이아몬드. 가장 모스 국기계에서 가장 부드러운 바로 그 광물이 바로 활석인데 그 약을 쓰는 거야. 이게 분약이에요. 이 활석이. 얘는 당연히 무독합니다. 독성이 없어요. 얘가 슥슥슥 긁으면 슥슥 갈리는 요 활석 있잖아. 이게 주성분이 그거든. 마그네슘, 함수규산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이게 MG3였나? 그리고 규산이니까 얘가 들어가고, 이거 비슷한 것일 거야. 마그네슘과 규소 이런 게 들어간 거. 이런 돌멩이도 먹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왜 순수 H2O 결정체인 증류수를 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주 먹는 삼다수 이런 지하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미네랄이나 광물질들이 있어요. 이온들이. 요거를 같이 섭취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 거야. 단순히 H2O만 먹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거든. 그런 측면에서 요 활석을 섭취하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뭔가 이러한 광물질들이 적으면은 뭔가 열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활석을 군약으로 때린 방풍통성산을 처방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석의 특징 자체도 성질이 찹니다. 뭔가 풍열, 주열의 쓰게 딱 맞아 떨어지죠. 성질이 차고 독성이 없어. 무독하고 핵심 효과가 뭐냐면 번열, 뭔가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제거합니다. 이 통성산의 주치증과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는 군약이 됩니다. 이 활석은. 아시겠죠? 약재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걸 효능을 알아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의학은, 모든 의학은 다 경험 이야기예요. 많은 경험이 쌓여서 이거 알아냈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길경. 길경이 뭐냐면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말 그대로 도라지예요. 길경, 도라지 말린 게 이겁니다. 이게 도라지인데, 그 예전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용각산 있죠. 용각산. 이거 흰색 아주 미세한 가루 있잖아. 극세말 가루. 이 일본 약인 것 같은데, 요거 일본인가 어디 약인데, 여기에 주성분이 요 길경 도라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요 주성분은 감길탕이야. 감길탕. 감초와 길경만으로 이루어진 처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까 그 용각산인데, 이 감길탕이 단순히 인후통만 있을 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약을 되게 잘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길탕인 감초와 길경만 들어가는데, 얘네가 약재 양이 되게 많이 들어가. 뭐 8g인가 10g씩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고용량으로 들어가는데, 감초의 단맛이 조금 뭐랄까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 이 설탕의 단맛을 절대, 이 감초의 단맛은 설탕의 단맛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쌍화차 같은 거 달릴 때 쌍화탕에 감초가 들어가는데, 차는 어쨌든 차로 마시려면 단맛을 내야 되잖아. 근데 절대 감초를 더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차로 마실 때는 설탕을 넣는 게 좋습니다. 설탕을 넣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 단맛의 풍미가 나오고, 감초랑 설탕의 단맛은 완전 다르거든. 약간 이게 좀 텁텁한 느낌의 단맛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 거기에다가 이 길경 도라지 있잖아요. 좀 먹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약간 그 끝에 목이 약간 아리는 맛이 있거든. 이거를 고농도로 때려보니까 이거 삼키기, 목 넘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뭔가 과도하게 달면서 과도하게 그 아린 맛이 있거든. 근데 효과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
꾹 참고 삼키기만 하면 인후통은 진짜 빨리 없어집니다. 감기일탕 같은 경우 아시겠죠? 물론 제반 어떤 감기 증상이 없어요. 그걸 쓰겠지. 효과는 진짜 좋아. 그래서 아까 그 용각산은 그 영화 보셨어요? 구타유발자들? 저는 이 영화 되게 고평가하거든요. 되게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그 몰입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석규 씨도 연기 엄청 잘하고 이문식 씨도 연기 엄청 잘하잖아. 여기서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용각산이 나옵니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용각산 통이 나오고 거기에 그 어떤 배우가 뭔가 이상한 거를 넣어서 나중에 다 어떻게 돼버립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화는 안 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길경 같은 경우는 오달수님이 그 용각산 통을 갖고 뭔가를 한단 말이야. 아시겠지? 이 길경 같은 경우, 도라지 같은 경우는 인후통을 치료하는 거야. 그냥 인후통을 치료하면서 약 기운과 기혈을 위로 이렇게 쭉 상부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 이런 거를 인경약이라고 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귀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약기운이든 기혈이든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종맥인 이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약재를 써주면 좋은데 이 도라지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통성산에서는 인후통 쪽 치료보다는 요 효과를 기대해서 요 인경약의 효과를 기대해서 넣었겠죠. 수태음경의 인경약입니다. 요 길경이. 이건 시험 내기 딱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 아까 정과 기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정이 기를 전방위적으로 퍼지려는 기를 이로 몰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어떤 성향을 부과해 준다고 했잖아. 이 도라지가 거기에다가 한몫 이거를 더 증폭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더 몰아가게 하는 거지. 약기운과 기혈을. 그래서 종맥이 약간 건강해지겠죠. 수태음 폐경의 인경약이 바로 이 길경 도라지입니다. 그리고 요거 나온 거 청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예요. 청피는 파란색 껍질이잖아. 이거는 그냥 안 익은 귤 있잖아. 요거 파란색 귤, 안 익은 귤을 청피라고 해. 안 익은 귤의 껍질을 청피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랑 반대로 완전히 익은 귤의 껍질은 진피라고 해요. 귤피라고도 하지만 사실 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덜 익은 귤도 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 귤피는 귤의 껍질이니까 덜 익은 귤의 껍질인 청피와 완전히 익은 귤의 껍질인 진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은 오래 묵을 진이에요. 오래 묵을수록 좋아요. 진피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그리고 지금 현계 같은 경우에 주초 한다고 했는데 아까 초가 뭐였어요? 복다초잖아. 그래서 밀초라는 거는 꿀에 넣어서 볶는 건데 이 주초는 뭐겠어요? 그럼 당연히 술에 넣어서 볶는 걸 주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주초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법제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주초를 하는 이유는 그 병의 원인이 병소나 아니면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그 증상의 병소 자체가 약간 위쪽, 머리나 얼굴 쪽 아니면 손끝, 발끝 쪽, 손끝 피부 등 위쪽에 있을 때 발끝은 아니에요. 손끝이나 피부 등 뭔가 위쪽으로 가야 될 때 약기운을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위쪽으로 약기운이나 기혈을 끌어올려주는 도라지, 길경하고 동일한 차원의 법제죠. 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귀 쪽으로 이렇게 기혈을, 약기운을 배달해 주겠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장까지 봅시다.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제가 30분씩은 계속 시간이 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이거를 찍지를 못한 거야. 1시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거의 1시간 됐죠. 자, 보시면 여기 풍열, 주열이 있었는데 여기는 담화라는 게 나와. 담화.
이 담화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냐면 담과 화를 별개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담화를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담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가래를 생각하면 되거든. 슬라임 같은 가래를 생각하면 돼. 고착성 물질이야. 뭔가 좀 잘 들러붙는 물질 있잖아. 콧물이나 가래처럼. 근데 화와 결합되면 뭐예요? 이 화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막 뿜어내는 고착성 강한 병리적 물질이라는 게 이 담에 추가가 됐겠지. 그 개념이. 아시겠죠? 그래서 담화라는 것은 뭔가 화를 지속적으로 뿜어내는 어디 한 군데 뜩 고착되어 들러붙어 있는 병리적 물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면 요거 벌레충자에 있는 거는 매미선자입니다. 매미선. 그래서 매미 허물도 약재로 쓰는데 선퇴라고 해요. 매미선자를 써서. 그래서 선퇴 같은 거 시키면 이거 속이 텅 비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 엄청 가벼운데 부피가 커. 그래서 부르면 보통 약재는 한 봉지에 600g짜리로 오는데 얘는 되게 큰 봉지에 그것도 300g 밖에 안 돼. 얘네가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가벼워서 부피가 크고 가볍기 때문에 애들 딱 보여주기 딱 저쪽 이런 것도 약재로 쓴다 하면 깜짝 놀라지. 오, 매미 껍질로 약재로 쓰냐. 그리고 요건 뭡니까? 조금씩 나아가다 점점 점차라는 뜻 용법으로 쓰이고, 요거 귀를 먹다 롱자야. 용자에 귀자가 들어간 거지. 귀를 먹다 롱. 그래서 농아라는 표현이 뭡니까? 농은 귀가 먹다, 아는 벙어리 하지. 귀를 먹었는데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농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쭉 볼게요. 담화가 상승하여 양쪽 귀에서 매미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나 점차 외부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증상. 즉 이게 뭐예요? 매미 우는 듯한 소리는 내부에서 나는 소리야. 그치? 근데 외부의 소리는 점점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감용이완, 침사주, 동명이기탕, 복종탕 등을 처방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 침사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뭐냐면, 이거 침이야, 진짜로. 우리가 침 놓는 침. 사는 모래사잖아.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집이나 바늘을 만들 때 막 줄로 연마를 했겠죠. 이거를 되게 가늘고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마를 하다 보면 막 갈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옆에. 막 고운 쇳가루들이 떨어지겠지. 고운 쇳가루들이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침사입니다. 아시겠죠? 뭔가 철분을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이명은 이런 어떤 정이나 수의 부족만이 아니라 어떤 풍열, 주열, 담화로도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장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명 약간 1시간 넘게 진행돼서 길었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 다음 시간에는 어지럼증, 즉 현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